나이가 들면서 몸속에 염증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들깨는 이러한 염증을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들깨는 건강에 좋은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깨를 먹어야 할까요? 들깨를 활용한 몇 가지 요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깨가루를 사용한 들깨국은 어떨까요? 물에 들깨가루를 풀고 간장, 마늘, 대파를 넣어 끓이면 간단하고 건강한 국이 완성됩니다. 들깨를 국물 요리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일품입니다. 그러나 들깨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들기름을 이용한 요리는 어떤가요? 샐러드에 들기름을 조금 뿌려 고소함을 더하거나 볶음 요리에 들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들기름은 고온에 약함으로 볶을 때는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들깨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들깨나 들기름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깨를 섭취하나요? 평소에 들깨나 들기름을 이용한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음식을 통해 몸속의 염증도 줄이고 더 건강한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 유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체내 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들깨의 효능에 주목합니다. 들깨의 효능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들깨의 항염증 효과가 관절염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들깨를 정기적으로 섭취했고 그 결과 많은 참가자들이 관절의 부기와 통증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들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들깨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들깨나 들기름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들깨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들깨를 이용한 스무디 제조나 들깨를 곁들인 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처럼 들깨도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 문제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를 이용해 건강을 개선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깨를 활용한 독특한 레시피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나누어 모두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합시다. 자연에서 얻는 선물인 들깨를 통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희망적인 일이죠. 이제는 들깨와 비슷한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들깨는 한국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그 고소한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고소한 맛을 가진 음식으로는 참깨, 아마씨, 치아씨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건강 이점과 사용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깨입니다. 참깨는 아시아 요리에서 흔히 사용되며 들깨와 비슷한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심장 건강에 좋으며 비타민 E, 칼슘, 아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와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참깨는 기름을 짜서 사용하거나 볶은 후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깨를 넣은 빵이나 쿠키, 샐러드 요리의 토핑으로도 사용됩니다. 두 번째 추천식품은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아 소화 건강을 개선하며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이 함유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아마씨는 스무디에 첨가하거나 베이킹 재료로 사용하거나 아침 시리얼에 뿌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식품은 치아씨입니다. 치아씨는 아마씨와 유사한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오메가-3 섬유질,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치아씨는 물에 담그면 겔 형태로 변하여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아씨는 요구르트나 스무디에 첨가하거나 젤리 형태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 들깨와 비슷한 고소한 맛을 제공하면서도 각자가 가진 다양한 건강 이점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와 이들 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들깨는 한국, 중국, 인도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식물로 고소한 맛과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들깨의 건강 이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안에 포함된 영양 성분과 생리 활성 물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등 주요 영양소가 포함됩니다. 1. 불포화 지방산의 풍부함. 들깨에는 오메가3, 오메가6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산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뇌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심장질환 예방과 관련이 있으며 정신건강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2. 항산화 물질의 역할. 들깨에는 세사민, 세사몰린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이는 노화 방지 및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비타민과 미네랄. 들깨는 비타민 E, 비타민 B군,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피부 건강, 면역체계 강화, 에너지 생성에 기여하며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연구 사례. 심혈관 건강 한 연구에서는 들깨유의 오메가3 지방산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들깨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들깨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며 들깨를 포함한 모든 식품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나이 되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몸속 염증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들깨가 이런 걱정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들깨는 우리 조상들도 애용했던 슈퍼푸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몸속 염증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들깨 가루를 한 스푼 물에 타 마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들깨 가루 한 스푼을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들깨 요리는 어떠신가요? 들깨 된장국을 상상해 보세요. 들깨 가루를 넣은 된장국 한 그릇으로 전신이 따뜻해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된장과 야채, 들깨 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들깨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는 어떠신가요? 샐러드에 들깨 소스를 넣으면 맛이 더욱 고소해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들깨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들깨의 풍부한 영양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들깨로도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들깨를 통해 몸속의 염증을 줄여보세요. 건강은 들깨가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들깨 한 스푼 어떠신가요? 들깨는 그 자체로도 많은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이 점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일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야채 및
샐러드 들깨 가루나 들기름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야채의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향상됩니다. 마이너스 곡물과 콩류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므로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깨를 넣은 된장국이나 콩나물국은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특히 들기름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과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작용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안 좋은 음식. 과도한 지방이 포함된 음식 들깨나 들기름에도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약물 들깨나 들기름은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나 혈액 희석제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약물의 효과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개인들은 주의 들깨나 들기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들깨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발생하면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깨를 식단에 추가할 때는 잘 어울리는 음식을 선택하고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알레르기 유무를 항상 고려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들깨를 주로 기름을 짜내거나 가루로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였습니다. 들깨는 그 고소한 맛과 영양 가치 때문에 매우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들깨를 활용한 몇 가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들깨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한국 요리에서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을 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름은 요리의 풍미를 깊게 하고 영양 가치를 높이며 음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들기름을 사용하는 몇 가지 요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나물 무침. 다양한 나물의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을 삶거나 데친 후 소금, 마늘, 참기름과 함께 들기름 몇 방울을 더해 무칩니다. 들기름은 나물 무침에 깊은 고소함을 추가하며 나물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2. 비빔밥. 들기름은 비빔밥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밥과 각종 나물, 고기, 계란 등을 섞을 때 들기름을 약간 뿌려주면 음식의 맛과 향이 한층 향상됩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비빔밥의 다양한 재료와 어우러져 풍미를 더합니다. 3. 구이 요리. 들기름은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마리네이드 소스나 브러쉬 오일로 사용됩니다. 고기나 생선에 들기름을 발라 구우면 바깥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조리되며 고소한 풍미가 배가 됩니다. 4. 드레싱과 소스. 샐러드 드레싱이나 다양한 소스를 만들 때 들기름을 기반으로 사용하면 음식에 고유의 고소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과 간장, 식초, 마늘, 설탕 등을 섞어 만든 드레싱은 샐러드나 냉면 위에 뿌려 먹으면 매우 맛있습니다. 볶음 요리. 야채, 해산물, 고기 등을 볶을 때 들기름을 사용하면 요리의 고소함과 향이 배가 됩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들기름을 조금 넣어 볶으면 들기름의 향이 고온에서 퍼져나와 요리의 맛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요리에 들기름을 사용할 때는 적당량만 넣어야 최상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사용하면 음식의 맛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들기름을 활용해 한국의 전통 요리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 들깨가루는 볶은 들깨를 곱게 간 것으로 한국 요리에 고소한 맛과 영양을 더하는 데 쓰입니다. 들깨가루를 활용한 몇 가지 요리법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1. 들깨 된장국. 기본 된장국에 1에서 2스푼의 들깨가루를 추가해 보세요. 들깨가루는 국물의 고소함과 걸쭉한 식감을 더하며 국의 영양 성분을 향상시킵니다. 들깨가루가 들어간 된장국은 간단한 반찬만 있어도 풍성한 식사가 됩니다. 2. 청국장국. 청국장의 진한 맛에 들깨가루를 추가하면 더욱 깊고 구수한 맛의 청국장국이 만들어집니다.
들깨가루는 청국장국의 향을 부드럽게 하고 식감을 풍부하게 합니다. 3. 나물 무침. 다양한 나물 무침에 들깨가루를 약간 넣어 섞으면 나물의 맛이 한층 향상됩니다. 들깨가루는 나물의 고소함을 더하고 영양 성분을 높여줍니다.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등 다양한 나물에 활용해 보세요. 4. 비빔밥. 비빔밥에 들깨가루를 넣어 섞으면 고소하고 맛있는 비빔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비빔밥의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울려 고소함을 더합니다. 양념장과 드레싱. 다양한 양념장이나 드레싱에 들깨가루를 추가하면 특별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나 두부 요리에 곁들일 드레싱에 들깨가루를 추가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의 드레싱이 만들어집니다. 들깨가루는 요리에 사용될 때 고소한 맛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우수하여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깨가루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음식의 맛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가루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맛과 영양을 가득 담은 한국 요리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 1. 들깨국. 들깨가루를 물에 풀어 만든 들깨국은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국물 요리로 식사 때나 몸이 약해졌을 때 보양식으로 선호합니다. 2. 들깨 무침.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야채나 해산물, 고기 등과 함께 무쳐 고소한 맛을 더한 요리도 자주 만듭니다. 3. 조청 들깨엿. 과거에는 조청과 들깨를 섞어 만든 들깨엿이 간식이나 명절 음식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요리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과거부터 들깨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어 왔고 그 건강 이점과 맛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현재도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은 많은 한국 가정과 식당에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들깨의 건강 이점과 요리에서의 활용 방법을 탐구한 결과 이 작은 씨앗이 가진 잠재력이 그 외형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들깨는 요리에 고소한 맛을 추가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방면에서 건강을 지원하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염증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영양소의 공급 등 들깨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런 이점들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고 전통의학에서도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습니다. 요리 관점에서 보면 들깨의 활용성은 놀랍게도 매우 다양합니다. 들깨는 전통 한국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요리에도 잘 어울리며 신선한 맛과 영양을 추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들깨가루, 들기름, 심지어 들깨 자체도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어 음식의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들깨는 전 세계 식문화에서 점차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깨는 건강상의 많은 이점을 가진 식재료로 요리에 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종합하면 들깨는 단순히 식품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식생활에 필수적인 소중한 자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들깨를 일상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건강 유지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깨 섭취를 적극 추천합니다. 들깨가 우리 식탁에 더 자주 나오길 바라며 이 작은 씨앗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속에 염증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들깨는 이러한 염증을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들깨는 건강에 좋은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깨를 먹어야 할까요? 들깨를 활용한 몇 가지 요리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깨가루를 사용한 들깨국은 어떨까요? 물에 들깨가루를 풀고 간장, 마늘, 대파를 넣어 끓이면 간단하고 건강한 국이 완성됩니다. 들깨를 국물 요리에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져 일품입니다. 그러나 들깨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들기름을 이용한 요리는 어떤가요? 샐러드에 들기름을 조금 뿌려 고소함을 더하거나 볶음 요리에 들기름을 사용해 보세요. 들기름은 고온의 약함으로 볶을 때는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들깨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들깨나 들기름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깨를 섭취하나요? 평소에 들깨나 들기름을 이용한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음식을 통해 몸속의 염증도 줄이고 더 건강한 삶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 유지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체내 염증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들깨의 효능에 주목합니다. 들깨의 효능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들깨의 항염증 효과가 관절염 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들깨를 정기적으로 섭취했고 그 결과 많은 참가자들이 관절의 부기와 통증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이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들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들깨에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들깨나 들기름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들깨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들깨를 이용한 스무디 제조나 들깨를 곁들인 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처럼 들깨도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소화 문제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를 이용해 건강을 개선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들깨를 활용한 독특한 레시피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나누어 모두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합시다. 자연에서 얻는 선물인 들깨를 통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희망적인 일이죠. 이제는 들깨와 비슷한 음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들깨는 한국 요리에 자주 사용되며 그 고소한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은 고소한 맛을 가진 음식으로는 참깨, 아마씨, 치아씨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건강 이점과 사용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깨입니다. 참깨는 아시아 요리에서 흔히 사용되며 들깨와 비슷한 고소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심장 건강에 좋으며 비타민 E, 칼슘, 아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해 피부와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참깨는 기름을 짜서 사용하거나 볶은 후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깨를 넣은 빵이나 쿠키, 샐러드 요리의 토핑으로도 사용됩니다. 두 번째 추천 식품은 아마씨입니다. 아마씨는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아 소화 건강을 개선하며 항산화 물질인 리그난이 함유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아마씨는 스무디에 첨가하거나 베이킹 재료로 사용하거나 아침 시리얼에 뿌려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 식품은 치아씨입니다. 치아씨는 아마씨와 유사한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오메가-3 섬유질,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치아씨는 물에 담그면 겔 형태로 변하여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아씨는 요구르트나 스무디에 첨가하거나 젤리 형태로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 들깨와 비슷한 고소한 맛을 제공하면서도 각자가 가진 다양한 건강 이점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와 이들 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들깨는 한국, 중국, 인도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식물로 고소한 맛과 다양한 건강 이점을 제공합니다. 들깨의 건강 이점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안에 포함된 영양 성분과
생리 활성 물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등 주요 영양소가 포함됩니다. 1. 불포화 지방산의 풍부함. 들깨에는 오메가3, 오메가6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산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뇌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특히 심장 질환 예방과 관련이 있으며 정신 건강 유지에도 중요합니다. 2. 항산화 물질의 역할. 들깨에는 세사민, 세사몰린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이는 노화 방지 및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비타민과 미네랄. 들깨는 비타민 E, 비타민 B군,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피부 건강, 면역체계 강화, 에너지 생성에 기여하며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연구 사례. 심혈관 건강 한 연구에서는 들깨류의 오메가3 지방산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들깨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들깨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며 들깨를 포함한 모든 식품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나이 되니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고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몸속 염증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들깨가 이런 걱정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들깨는 우리 조상들도 애용했던 슈퍼푸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몸속 염증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들깨 가루를 한 스푼 물에 타 마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과의 전쟁에서 우리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들깨 가루 한 스푼을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들깨 요리는 어떠신가요? 들깨 된장국을 상상해 보세요. 들깨 가루를 넣은 된장국 한 그릇으로 전신이 따뜻해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며 된장과 야채, 들깨 가루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들깨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는 어떠신가요? 샐러드에 들깨 소스를 넣으면 맛이 더욱 고소해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들깨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들깨의 풍부한 영양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들깨로도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들깨를 통해 몸속의 염증을 줄여보세요. 건강은 들깨가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들깨 한 스푼 어떠신가요? 들깨는 그 자체로도 많은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이 점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일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야채 및 샐러드 들깨 가루나 들기름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야채의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향상됩니다. 마이너스 곡물과 콩류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므로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깨를 넣은 된장국이나 콩나물국은 영양소의 흡수를 돕고 소화를 촉진합니다. 생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특히 들기름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과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작용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들깨와 함께 섭취하면 안 좋은 음식. 과도한 지방이 포함된 음식 들깨나 들기름에도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과도하게 섭취하면 총 칼로리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정 약물 들깨나 들기름은 혈액 응고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나 혈액 희석제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약물의 효과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개인들은 주의 들깨나 들기름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들깨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발생하면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깨를 식단에 추가할 때는 잘 어울리는 음식을 선택하고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알레르기 유무를 항상 고려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들깨를 주로 기름을 짜내거나 가루로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였습니다. 들깨는 그 고소한 맛과 영양 가치 때문에 매우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들깨를 활용한 몇 가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들기름은 들깨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한국 요리에서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을 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름은 요리의 풍미를 깊게 하고 영양 가치를 높이며 음식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제 들기름을 사용하는 몇 가지 요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나물 무침. 다양한 나물에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을 삶거나 데친 후 소금, 마늘, 참기름과 함께 들기름 몇 방울을 더해 무칩니다. 들기름은 나물 무침에 깊은 고소함을 추가하며 나물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2. 비빔밥. 들기름은 비빔밥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밥과 각종 나물, 고기, 계란 등을 섞을 때 들기름을 약간 뿌려주면 음식의 맛과 향이 한층 향상됩니다. 들기름의 고소한 맛이 비빔밥의 다양한 재료와 어우러져 풍미를 더합니다. 3. 구이 요리. 들기름은 고기나 생선을 구울 때 마리네이드 소스나 브러쉬 오일로 사용됩니다. 고기나 생선에 들기름을 발라 구우면 바깥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게 조리되며 고소한 풍미가 배가 됩니다. 4. 드레싱과 소스. 샐러드 드레싱이나 다양한 소스를 만들 때 들기름을 기반으로 사용하면 음식에 고유의 고소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과 간장, 식초, 마늘, 설탕 등을 섞어 만든 드레싱은 샐러드나 냉면 위에 뿌려 먹으면 매우 맛있습니다. 볶음 요리. 야채, 해산물, 고기 등을 볶을 때 들기름을 사용하면 요리의 고소함과 향이 배가 됩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들기름을 조금 넣어 볶으면 들기름의 향이 고온에서 퍼져나와 요리의 맛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요리에 들기름을 사용할 때는 적당량만 넣어야 최상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사용하면 음식의 맛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들기름을 활용해 한국의 전통 요리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 들깨가루는 볶은 들깨를 곱게 간 것으로 한국 요리에 고소한 맛과 영양을 더하는 데 쓰입니다. 들깨가루를 활용한 몇 가지 요리법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1. 들깨 된장국. 기본 된장국에 1에서 2스푼의 들깨가루를 추가해 보세요. 들깨가루는 국물의 고소함과 걸쭉한 식감을 더하며 국의 영양 성분을 향상시킵니다. 들깨가루가 들어간 된장국은 간단한 반찬만 있어도 풍성한 식사가 됩니다. 2. 청국장국. 청국장의 진한 맛에 들깨가루를 추가하면 더욱 깊고 구수한 맛의 청국장국이 만들어집니다. 들깨가루는 청국장국의 향을 부드럽게 하고 식감을 풍부하게 합니다. 3. 나물 무침. 다양한 나물 무침에 들깨가루를 약간 넣어 섞으면 나물의 맛이 한층 향상됩니다. 들깨가루는 나물의 고소함을 더하고 영양 성분을 높여줍니다. 시금치, 고사리, 콩나물 등 다양한 나물에 활용해 보세요. 4. 비빔밥. 비빔밥에 들깨가루를 넣어 섞으면 고소하고 맛있는 비빔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는 비빔밥의 다양한 재료와 잘 어울려 고소함을 더합니다. 양념장과 드레싱. 다양한 양념장이나 드레싱에 들깨가루를 추가하면 특별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나 두부 요리에 곁들일 드레싱에 들깨가루를 추가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의 드레싱이 만들어집니다. 들깨가루는 요리에 사용될 때 고소한 맛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우수하여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깨가루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음식의 맛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가루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맛과 영양을 가득 담은 한국 요리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 1. 들깨국. 들깨가루를 물에 풀어 만든 들깨국은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국물 요리로 식사 때나 몸이 약해졌을 때 보양식으로 선호합니다. 2. 들깨무침.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야채나 해산물, 고기 등과 함께 무쳐 고소한 맛을 더한 요리도 자주 만듭니다. 3. 조청 들깨엿. 과거에는 조청과 들깨를 섞어 만든 들깨엿이 간식이나 명절 음식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요리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과거부터 들깨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어 왔고 그 건강 이점과 맛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현재도 이런 전통적인 방법들은 많은 한국 가정과 식당에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들깨의 건강 이점과 요리에서의 활용 방법을 탐구한 결과 이 작은 씨앗이 가진 잠재력이 그 외형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들깨는 요리에 고소한 맛을 추가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방면에서 건강을 지원하는 놀라운 식품입니다. 염증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영양소의 공급 등 들깨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런 이점들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고 전통의학에서도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습니다. 요리 관점에서 보면 들깨의 활용성은 놀랍게도 매우 다양합니다. 들깨는 전통 한국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요리에도 잘 어울리며 신선한 맛과 영양을 추가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들깨가루, 들기름, 심지어 들깨 자체도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어 음식의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들깨는 전 세계 식문화에서 점차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들깨는 건강상의 많은 이점을 가진 식재료로 요리에 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종합하면 들깨는 단순히 식품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식생활에 필수적인 소중한 자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들깨를 일상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건강 유지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깨 섭취를 적극 추천합니다. 들깨가 우리 식탁에 더 자주 나오길 바라며 이 작은 씨앗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